공직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전종환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선거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MBC와 KBS, SBS 등 다양한 채널에서 2시간 동안 전국에 생방송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 청각장애인 여러분을 위해서 복지TV에서 후보자별 1대1 수어 통역 방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4명의 후보가 참석했고요. 좌석과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정치 분야에 관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분들,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먼저 각 후보의 시작 발언으로 토론을 열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이번 첫 토론이 열렸던 날은 45년 전 5.18 개헌군이 광주에 진입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 오늘 27일은 광주의 개헌군들이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기습해서 우리 개헌군들을 마지막으로 살상한 최후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동호군, 문재학 군은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재학 군은 다시 작년 12월 3일에 우리 국민들로 회생해서 이번 내란을 확고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총알이 강하지만 투표보다는 약합니다.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말씀하시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입니다. 쿠팡물류센터 야간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씻지도 못한 채 다시 알바앱을 켜야 하는 청년, TV토론을 볼 시간도 관심을 둘 힘도 없는 그 청년에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을 건네고자 합니다. 정치가 밥 먹여주느냐 하는 물어 그 포기와 체념을 저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변호사였던 저는 법과 제도가 외면했던 그 한 사람의 삶의 앞에 늘 멈춰섰습니다. 정치란 그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면 찍어달라고 굽신거리지만 정작 정치는 그 청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어깨에 손을 얹고 저는 약속합니다.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봉을 뺏어서 경찰을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독재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오히려 탄핵합니다. 특검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기소한 검사를 탄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서 저를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과 굉장히 거리가 먼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말씀하시죠. 작년 12월 3일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짓밟혔습니다.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이번에 후보를 낸 정당을 보며
국민은 묻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인가?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 그런데 지금 국가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뭐든 다 해주겠다는 후보를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원칙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입니다.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보름달은 저물고 초승달은 차오릅니다. 초승달같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저 이준석이 정치교체,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내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저도 처음 묘했어요. 묘했는데 정말 저게 되더라고요. 그냥 말하는 게 사람의 태도예요. 사람 과거의 죄는 다 사람들 다 과거의 죄는 있습니다. 그 과거의 죄를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토론할 때는 차분하게 하고 나이만 다 듣고 하잖아요. 그러고 여기 그분은 난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아주 저렇게 잘하더라고.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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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그리고 예. 거기다 이런 개가나 하도 다 못하게 그때서 김문수는 이 세대 한번 공연 안 하고 공연 대상 없어요. 비판만 하고 그게 다 비판만 안 하는 그래요. 그리고 이해석은 또 질문하고 이런 깨들어요. 이해석은 내때 좋아했는데 왕이보다는 어린 사람이 어린 국회의원인데 자기가 반대했거든. 다 아니가 다 아닌다는 거 근데 할수 좋은 거예요. 그래야 돼요. 국회는 국회는 질문을 내면은 무조건 위에서 때려내요. 때려내서 니네가 뭘 하냐고 한다고. 그 과감 내려서 이게 좋았어요. 근데 잘 수고했습니다. 세 가지 주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에 관한 후보들의 정치 외교 관련한 공약을 들어보고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발언할 기회를 드리면서 토론회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주어진 발언 시간 끝나면 마이크 자동으로 음소거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치열하지만 품격 있는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입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 양극화와 이념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치가 이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큰데요.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런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권영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정치 양극화는 사회적 불평등이 그 뿌리입니다. 지금의 정치는 상위 10% 기득권을 지키고 나머지 90% 시민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10대 90의 불평등 양극화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기득권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현실을 덧칠했습니다. 혐오를 키우고 갈등을 부추기며 정치의 중심을 삶이 아닌 권력에 묶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진보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반성합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악마로 만들며 소모적인 정쟁을 반복하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이기려고 정치를 하지만 우리는 함께 살자고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정치에서 밀려난 시민을 다시 중심에 세우는 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진보 정치가, 민주노동당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권영국이 하겠습니다. 불평등에 뿌리를 둔 기득권 정치를 갈아엎고 진보 정치로 새 판을 짜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문수 후보 답변해 주시죠. 비명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이것은 검찰과 반대파들이 내통한 것이라고 해서 자기를 반대한 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응징하겠다는 이런 비명행사, 친명, 횡재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김문수는 저의 삶 자체가 국민 통합입니다. 저는 노동 현장에서 7년 동안 노동자로서 약자의 삶을 대변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 출신의 아내를 맞이해서 영원함의 경계를 허물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좌와 우를 아우르면서 이념적 장벽을 걷어냈습니다. 정치가 권력을 내려놓고 특권도 폐지하고 약자를 보살피며 대화하면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제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좌와 우, 노와 사, 빈부, 또 남녀, 동서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 통합,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으로 온 삶을 살아온 저 김문수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후보입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는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셨던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좌우의 선동가들이 정말 부정선거를 믿어서 음모론을 퍼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치 팬덤을 결집하기 위해서 아니면 선거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서 혹은 돈을 벌려고 부정선거를 소재로 영화까지 만들어서 음모론의 야바이꾼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국민을 속이고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음모론에 빠졌던 증거를 제시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산당원의 주장을 베껴서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호텔 경제학,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유령섬이 된 거북섬 등 자신의 발언이 틀렸으면 사과를 하면 되는데 끝내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정치적 팬덤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런 나쁜 정치인 때문에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극단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은 분명합니다.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른 말하는 대통령을 뽑아주십시오. 낡은 기득권이 아니라 압도적 새로움을 선택해 주십시오. 바야흐로 오렌지빛 선거혁명을 이룰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준석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정치 양극화 지금 심각하지요. 정치는 본질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이번에 계엄이죠. 아예 야당을 전부 말살시켜버리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혼자 갖고 영구적으로 그 권력을 누리겠다. 이게 군정을 시도한 군사 쿠데타의 본질입니다. 이런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정치적으로 실력 없는 정치 집단들이 충직하게 실력을 발휘해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게 아니고 노동자와 기업, 동쪽, 서쪽, 남녀, 노소 이런 식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갈라가지고 대립, 갈등을 시킨 다음에 그 상대편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이런 어쩌면 게으르고 아주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양극화를 극복하는 타협하고 공존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소통과 대화, 협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편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쓰겠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하고 인정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말씀. 이 장면에서는 근데 글씨도 뺏어도 몰라고 권성도 후보자님이 또 국민에게 사과를 다르게 막으잖아요. 정치인들이 다 사과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한번 사과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이렇게 잘해요. 그래. 다음 대선 후보가 맞습니다. 내가 다음에 대선 나오면 그냥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문수는 국민 대통령이 계시지만은 대통령 할 이곳에 그냥 말만 하고 비판만 하라고 비판만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가 되게 차분하게 하잖아요. 차분하게. 아니 비판 안 하잖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는 법조인 출신이 60명입니다. 법조인은 5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석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출신도 4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만 농민 중에는 국회의원이 단 1명,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도 단 1명, 500만 자영업자 중에는 단 3명만이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국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와 시민의 삶은 국회에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양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서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정치개혁을 하려면 위성정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가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도입해야 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님과 김문수 후보님께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하고 위성정당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아주 맞는 지적이세요. 저희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고민도 많았지요. 그러나 이게 정치 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협의가 가능하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실효성 있게 꼭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이 위성정당이 태동하게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자체를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 선거법 전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거법을 고쳐서 위성정당은 물론이고 아직 국민들도 모르고 법을 만든 사람들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준석 후보 발언하시죠. 예, 우선 저희 개혁신당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던 위성정당 만들지 않았던 당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양극화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분열되는 것은
양 세력의 고조된 언사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요, 사실 이재명 후보의 언사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트위터나 이런 거 하시면서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데요. 본인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을 때 가서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달려드신 이력이 있어요. 어떤 지적을 했더니만은 그분에게 가서 화장실로 가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뭐 이런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분은 간질이 있나 본데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수준 낮은 일배만 보면 짝짝이 눈에 정신지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장애를 저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언사가 정치 지도자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런 역치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이런 언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뭐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찍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언어가 고조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차 사과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인데, 그런 소리 하는 걸 왜 안 말랐느냐라고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었던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저한테 발언권이 이제 생겼으니까 제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가급적 김문수 후보님과의 논쟁을 좀 끌어가고 싶어요.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내란 극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겠다, 자신들의 부정비리를 막겠다, 이런 일념으로 계엄을 선포했죠. 지금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는 갔다 하고 사과하고 다 해요. 사과하고 그것이 나올 때마다 그 트위터나 이렇게 해서 다 보나본데 정치인들이 심심한 거거든요. 그거라고 그게. 그래서 트위터에서 정치인들이 욕하면은 가서 정치인도 그거를 포즈를 내고 그걸 그것이 배워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1년 하셔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무수 김무수는 아이 말아야 싫어요. 그래서 말아야 했고, 변호사님은 진짜 내 살았어요. 다행이네. 나오면 그 대형 위로했습니다. 지금 나라에 국회의원이 더 남아도 많은데 다 대학에서 다 대학에서 다 대모하다 찾아가고 대모하는 사람만 뽑아요. 예. 대모했던 사람만. 그리고 일반 사람은 안 뽑아요. 그럼 정치에서는 일반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사람은 절대 안 뽑아요.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서 뽑아야 왜 그 대학에서 대학에 대모하나 하게도 부모니까 막 싸먹겠다, 그냥. 그래서 학교 들어서 일이 그냥 해적되라는 거는 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했었어요.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 바로 그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 재판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거는 그냥 네. 주장입니다. 자, 하나 또 물어볼게요. 우리가 민주당이 수사 쿠데타, 이런 뭐 학살, 고문 이런 반인권 범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낫지 처벌하는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자. 이런 법을 만들었더니 국민이 반대했고 심지어 거부권 행사했거든요. 이런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실 겁니까? 저는 그러한 취지의 법이라면 당연히 제가 앞장서서 오히려 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이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는 분이 다 자기 재판을 안 받도록 하고 또 그 재판하는 대법원장까지도 탄핵, 특검, 청문회 부르는 이런 분이야말로 정계를 영구 은퇴시키도록 법을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뭐 입장이 다르더라도 좋은 일을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금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그날 밤에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봤기 때문에 이거 내란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직 재판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 이런 거는 그런 질문은 성립하지도 않고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를 대해서 5가지 지금 재판받는 거 전부 셀프 사면할 겁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물었는데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 끝까지 대답 안 했거든요. 정말로 윤석열과 단절 안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서요. 저하고 단절이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인이 스스로 다 당을 떠나고 스스로 아무렇게 말을 돌리지 하고 마시고 지금도 관계가 있는데 단절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이미 없는데 뭐 단절을 있어야 단절을 하는데 없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야 단절을 안 하겠다, 회피하겠다 단절이- 이렇게 저는 단절이라는 거는 누가 관계가 있을 때 단절하는 건데. 네,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영국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는 토론 시간 낭비하는 우두머리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로 특정 후보 비리하는데 왜 그렇게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5.18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의 상징입니다.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일단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따가 드릴 테니까. 김문수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엄 요건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사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뭐 계엄에 대해서는 아예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권영국 후보 이상으로 여기 있는 누구보다 제가 아닙니까? 계엄의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하시죠. 계엄은 기본적으로 군사상의 여러 가지 조치이기 때문에 경찰력으로 안 될 때만 계엄을 해야지 계엄 네. 자체가 발동되면 자, 그만하시고 평시 계엄을 얘기한 겁니다. 네. 사전 동의, 사후 동의에 대해서 강화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 동의보다는 기본적으로 계엄 자체를 발동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동의에 대해서는 별로 의사가 없다. 이런 국회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정치 보이겠습니다. 네. 때문에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시에 직무대행은 한덕수 같은 국무총리가 아니고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행정에 대한 기본이 안 된 질문이 기본이 안 되고요. 아니, 선출직 대통령이라는 거는 국회